이 이야기는 전설의 저격수에 대한 이야기다. 눈을 가린 채로도 수킬로미터 밖의 목표물을 정확히 사살하는 청년. 하지만 그가 이런 저격수가 되기 전 그는 그저 평범한 수학 선생님이었다. 그것도 총을 혐오하고 전쟁을 증오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사건은 착하고 평범했던 선생님을 차갑고 잔인한 저격수로 바꿔버렸다. 이야기는 우크라이나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다. 작은 집에 한 커플이 살고 있었다. 고요한 시골의 평화로운 일상. 청년의 이름은 미콜라, 아내의 이름은 나스티아. 나스티아는 그림을 그리고 나무 조각품을 만드는 예술가였다. 미콜라는 근처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 그는 온화하고 착한 성격의 교사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를 좋아했다. 단 한 명만 빼고. 그 학생의 이름은 이반. 이반은 성격이 나쁘고 입이 거칠고 비행을 일삼는 아이였다. 매일 수업을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미콜라를 괴롭혔다. 이반은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다. 반면 미콜라는 가난한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반은 항상 그의 외모와 옷차림을 조롱했다. 이 아이는 일부러 나쁜 짓을 해서 선생님을 도발했다. 미콜라가 참다 못해 손을 대면 그걸 신고해서 해고시키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침착하고 차분했다. 이반의 나쁜 말들을 마음에 담지 않았다. 그저 평범하게 살았다. 그의 집에는 TV를 포함한 어떤 전자기기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바깥 세상의 뉴스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TV를 보게 됐다.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수많은 군인이 전사했고 러시아군이 여러 중요 지역을 점령했다는 소식.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서 중요한 소식을 듣는다. 나 임신했어. 그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곧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었으니까. 둘은 함께 기뻐하며 축하했다.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행복한 순간을. 다음 날 그는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향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담배를 피우며 서 있는 군인 2명을 발견했다. 이상했다. 그들의 군복이 우크라이나군 복장과 달랐다. 그는 혼자 생각했다. 신경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도착했다. 하지만 학교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뭔가 잘못했다는 걸 직감했다. 그 순간 TV에서 뉴스가 나왔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침투해 여러 지역을 점령했다. 그는 즉시 깨달았다. 아침에 본 그 군인들, 러시아군이었다. 걱정이 밀려왔다. 아내가 집에 혼자 있다. 그는 있는 힘껏 자전거를 밟아 집으로 달렸다. 하지만 모든 게 너무 늦었다. 집에 도착한 그가 본 것은 잔혹한 광경이었다. 아침에 마주쳤던 그 러시아 군인 2명이 아내를 폭행하고 있었다. 그는 달려들어 막으려 했지만 그도 심하게 맞았다. 맞으면서 눈물로 애원했다. 제발 멈춰요. 그녀는 임신 중이에요. 하지만 그 군인들은 듣지 않았다. 무자비하게 두 사람을 계속 폭행했다. 잠시 후 러시아 군인 중 하나가 집안을 뒤졌다. 값진 물건을 찾지 못하자 화가 나서 집에 불을 질렀다. 집이 불타는 걸 본 나스티아. 분노가 폭발했다. 그녀는 돌멩이를 집어 러시아 군인에게 있는 힘껏 던졌다. 군인 하나가 그걸 봤다. 총을 들어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나스티아가 쓰러졌다. 즉사였다. 그는 눈앞에서 아내가 살해당하는 걸 봤다. 그의 온 세상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몇 시간 후 우크라이나 군인 2명이 그를 발견했다. 아내의 시신이 축 늘어져 있는 걸 보고 깊이 동정했다. 그들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위로했다. 이 잔인한 운명에 굴복하지 마세요. 군인들은 무덤을 파는 것을 도왔다. 그는 그 자리에 아내를 묻었다. 이 상실로 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온 세상이 텅 빈 것 같았다. 곁에 아무도 없었다. 러시아 군인들은 그의 아내만 죽인 게 아니었다. 뱃속의 아이도 빼앗아갔고 집도 다 태워버렸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남자가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착하고 온화했던 수학 선생님은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 전설의 저격수가 태어났다. 그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군에 입대했다. 그리고 매일부터 바로 훈련이 시작된다. 그는 평생 무기를 만져본 적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군사 훈련은 극도로 힘들었다.
평생 수학을 가르쳐왔고 총이나 전술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다. 교관은 그가 좋은 군인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있는 힘껏 노력하고 끊임없이 훈련했다. Швиденько, швиденько! Дівчат! 밤에 다른 군인들이 쉴 때도 그는 혼자 조용히 훈련하고 배웠다.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 어느 날 교관이 모든 군인을 불러 모아 발표했다. 그리고 물었다. 저격수가 되고 싶은 사람. 몇몇 군인이 자원에서 일어섰다. 그도 그중 하나였다. 하지만 일어서는 순간 다른 군인들이 비웃었다. 그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За 20 секунд. 교관도 솔직하게 말했다. 좋아, 그럼 해봐. 이 총을 20초 안에 조립해서 증명해봐. Воїн, готовий?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눈을 가렸다. 그리고 빠르게 분해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 유려하게 다시 조립했다. 18초. 그의 속도와 정확성에 모든 사람이 경악했다. 조금 전 비웃던 군인들이 조용해졌다. Право, руч! 하지만 그는 구식이고 성능이 떨어지는 낡은 총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최신 무기를 받았는데 그는 불만스러워하며 같은 무기를 달라고 했다. 교관은 대답했다. 새 총을 원하면 먼저 더 증명해야 해.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아직 실적이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낡은 총을 받아들였다. 훈련 중 교관이 모든 사람에게 저격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설명했다. 어떤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든 폭발 소리든 총성이든 주변의 혼란이든 진정한 저격수는 1인치도 움직이면 안 된다. 다음 훈련은 더 어려웠다. 훈련생들은 목표물을 한 번만 볼 수 있었다. 그 다음 눈이 검은 판으로 가려지고 오직 기억에만 의존해 거리를 추정하고 경험으로 조준해서 쏴야 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다음 훈련은 더욱 어려웠다. 모든 저격수는 칠흑 같은 밤에 조명탄 빛에 의존해서만 목표물을 맞춰야 했다. 아무도 목표물을 맞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즉시 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쏘는 대신 그는 조명탄 빛을 이용해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추정했다. 계산이 끝나자 그는 평생 쌓아온 수학 지식을 활용해 총의 각도를 적절히 조정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다. Зелений. 그 총알은 목표물 정중앙에 완벽하게 명중했다. 교관과 다른 군인들이 보고 경악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지금까지. Вітаю. 교관은 그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마침내 그에게 그가 꿈꾸던 콜사인을 공식적으로 부여했다. 레이븐. 시간이 흘렀다. 그는 계속 전력을 다해 훈련했다. 그리고 중요한 날이 왔다. 훈련 결과 발표일. 모두가 긴장하며 줄을 섰다. 대위가 그의 앞으로 걸어와 격려하며 말했다. 자네는 테스트를 통과했네. 며칠 후 대위가 그에게 와서 짐을 싸라고 했다. 첫 번째 임무를 나갈 시간이었다.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러시아군이 검문소 하나를 점령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진지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팀이 작전 지점에 도착했다. 모두가 위치를 잡고 총을 견채로 명령을 기다렸다. Третій на позиції. 하지만 그들이 방아쇠를 당기기 전 차가 검문소 쪽으로 달려왔다. 대위가 급히 사격 중지 명령했다. 러시아 군인들이 차를 세우고 모두에게 내리라고 했다. 여권을 확인하고 차량 전체를 꼼꼼히 수색했다. 이상한 점이 없으니 통과시켰다. 하지만 승객들의 여권은 압수했다. 승객들이 여권을 돌려달라고 하자 러시아 군인들은 잔인하게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상황을 본 대위가 즉시 사격을 명령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저격수가 자신의 목표물을 정확히 사살했다. 첫 번째 임무 성공적 완료. 임무 후 모두가 기지로 돌아왔다. 그가 주변을 둘러보자 팀원 몇 명이 보이지 않았다. 걱정이 되어 물었다. 다들 어디 갔어? 답이 돌아왔다. 동료들은 다른 임무에 투입됐다고. 다음 날 그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동료들이 투입된 임무가 대참사가 됐다. 전원이 단 한 명의 저격수에게 사살당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세르게이. 러시아 최고의 저격수, 가장 두려운 존재. 며칠 후 그와 팀원들이 새로운 임무에 투입됐다. 목적지에 도착해 지역 곳곳에 신중하게 폭탄을 설치하고 위치를 잡고 적을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군 무리가 나타났다. 그 중에 어린 소년 한 명이 있었다. 이반. 그를 괴롭히던 그 성질 급한 학생. 이제 그 아이는 러시아군에 합류해 있었다. 상황이 진정된 후 대위가 그에게 물었다.
사격 명령했을 때 왜 바로 안 썼어?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 러시아군 중에 제 예전 학생이 있었어요. 제 손으로 그 아이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위가 설명해 주었다. 이반의 죽음에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 전장에서 그는 자네 학생이 아니었어. 무기를 든 적이었어. 러시아군에 합류한 건 그의 결정이었어. 이 일로 자책하지 마. 임무 후 모두가 안전하게 기지로 돌아왔다. 대위는 그를 더욱 신뢰하기 시작했고 다른 군인들보다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대화 중에 대위가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줬다. 우리 가족이야. 3명. 아내랑 딸 2. 아이들은 아빠가 군인인 줄 몰라 사업가라고만 말했거든. 그때 그도 자신의 이야기를 대위에게 들려줬다. 러시아 군인이 어떻게 아내를 죽였는지 그 사건을 말하면서 그는 눈물을 참기 힘들었다. 대위가 위로해 주었다. 다음날 아침 팀이 다시 출발했다. 새로운 임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임무였다.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군 무리가 곧 경로를 지나갈 예정이었다. 대위와 그는 서둘러 작전 지점으로 이동해 위치를 잡고 적을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2명의 러시아 군인이 동료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게 보였다. 관찰하던 중 그는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군인 중 하나가 아내를 쏴 죽인 바로 그 남자였다. 지금 그 남자는 그의 조준경 안에 있었다. Бойовик з кулеметом. 그가 급히 사격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위가 지금은 안 된다고 명령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결국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스스로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이 그 러시아 군인에게 직진해 순식간에 사살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 총성으로 인해 다른 러시아 군인들이 즉시 그들의 위치를 파악했다. 대위도 세르게이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걸 알았다. 조심스럽게 러시아 저격수의 위치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찾기도 전에 세르게이가 단 한 발을 쐈다. 그 총알이 대위의 머리에 정확히 명중했다. 대위는 즉사했다. 반격할 기회조차 없이.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감정적인 사격 결정 때문에 대위가 무의미하게 목숨을 잃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즉시 후퇴. 대위의 시신을 안고 힘겹게 그 지역을 빠져나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적 통제 구역을 무사히 벗어나 기지로 돌아왔다.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는 대위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꼈고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자책했다. 그는 굳게 맹세했다. 무엇과 바꾸더라도 세르게이를 추적해 대위의 복수를 하겠다. 얼마 후 그는 러시아 저격수 2명이 어떤 지역에 나타났다는 정보를 받았다. 즉시 임무에 나섰다. 저격 위치에 도착해 자리를 잡고 조용히 목표물을 조준했다. 첫 번째 저격수 사살 성공. 하지만 그 저격수를 처리하는 동안 다른 러시아 저격수가 반격했다. 그는 팔에 총을 맞았다. 심한 부상이었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고통을 견디며 반격해 2번째 저격수도 사살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부상이 너무 심해 더 이상 그 지역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비밀 기지로 후퇴해 치료하고 잠시 회복하기로 했다. 그가 쉬고 있을 때 대령에게서 전화가 왔다. 대령이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대위를 죽인 저격수의 좌표를 찾았다.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기지로 돌아갔다. 도착하자 대령이 이 저격수에 대한 세부 정보를 모두에게 설명했다. 그의 이름은 세르게이, 러시아 최고의 저격수. 그의 정확도는 단 한 번도 빈장한 적이 없었다. 과거에 세르게이는 이미 우크라이나 최고의 저격수 6명을 사살했다. 대령은 강조했다. 절대로 이 남자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세르게이는 우크라이나 군인을 사살한 뒤 시신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퍼뜨리는 습관이 있다. 우크라이나 군에게 공포를 심어 결국 항복하게 만들려고. 게다가 세르게이는 거의 위치를 바꾸지 않는 유형의 저격수였다. 잘 준비된 은밀한 장소에 숨어서 적을 사살할 기회를 기다렸다. 그 후 모두가 함께 세르게이를 처리할 작전을 세웠다. 2팀으로 나눠 세르게이가 숨어있는 지점을 공격하기로 했다. 목표 위치에 도착하자 모든 저격수가 서둘러 저격 위치를 잡았다. 총을 겨누고 조용히 명령을 기다렸다. 한편 그는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잠입했다. 안에서 2명의 러시아 군인이 경계를 풀고 대화하고 있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빠르고 조용하게 둘 다 사살했다. 그리고 건물 깊숙이 이동했다. 위치를 잡은 후 그는 계획대로 밖에 있는 팀에 신호를 보냈다. 신호가 나가자마자 대기하던 모든 저격수가 일제히 사격을 개시했다. 그 지역의 모든 러시아 군인을 빠르고 정확하게 사살했다. 한편 세르게이는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다. 주변 러시아 군인들에게서 어떤 보고도 오지 않았다. 그 비정상적인 침묵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즉시 알려줬다. 세르게이는 서둘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그 저격수는 이미 죽어 있었다. 세르게이의 심장이 의심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우크라이나 군이 사방에서 그를 포위했다. 세르게이는 서둘러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 건물에 잠입한 우크라이나 군인을 찾기 시작했다. 수색 중에 그의 눈이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조각상을 스쳤다.
하지만 그와 세르게이의 싸움으로 건물 안에 있던 다른 러시아 저격수가 눈치챘다. 러시아의 마지막 저격수가 즉시 사살됐다. 얼마 후 지원부대가 건물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구하러 온 사람이 이미 죽어 있다는 것을. 단 한 발의 총선이에 차 안에 러시아 군인들이 당황해서 뛰쳐나왔다. 우크라이나 저격수들이 사방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사격을 개시했다. 정확하고 맹렬한 사격으로 모든 러시아 군인이 순식간에 사살됐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임무 완벽 성공.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세르게이를 제거한 것이었다. 러시아 최위험 저격수라는 칭호를 가진 남자. 귀환하며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기쁨에 넘쳤다. 그들은 이 승리를 전사한 동료들에게 바쳤다. 모든 이의 용기를 기리며. 그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내와 딸에게.